안녕하세요. 너무나도 다른 3남매를 키우며 아이 키운 것이 나의 가장 큰 경력이라 말하는 맘앤맘 코칭센터의 대표이자 우리 아이 기질 맞춤 양육 매뉴얼 저자 정가은입니다. 아이들 정말 정성껏 키우시죠. 나는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최고의 것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작 우리 아이들 어떤가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이런 반응인가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죠. 효율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에너지를 쏟은 만큼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이제 효과를 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부모님의 어떤 에너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많은 것들을 쏟아줬는데 내가 보고 싶은 그 결과들을 볼 수 없다고 하면은 부모님들도 사람이시잖아요. 지치다가 참다 결국은 이제 폭발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는데 왜 우리가 보고 싶은 결과들을 볼 수 없을까요? 그 원인을 좀 알아보고요. 그렇다면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양육을 쉽고 재미있게 하면서 아이들도 행복한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효율적인 양육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도록 할게요. 제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례는 부모님께 공개를 동의한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오셨을 때는요, 이제 어떤 고민이 있으셨냐면,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선생님께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오히려 집에 오면은 너무 이제 돌변을 해서, 이제 막 공격적인 이제 행동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엄마한테 화를 내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서 도대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제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아이한테는 모래상자 위에다가 너의 마음을 표현을 할 수 있는 피규어를 갖다가 이제 너의 이제 그 마음을 한번 표현을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아이가 저한테 이제 자기의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표현을 하기에는 자기 주변에는 항상 무서운 것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 앞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앞에서 어쩌지 하고 이렇게 이제 좀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자기 모습 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삐에로도 자기 모습 같다고 했는데 엄마가 시키면은 이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이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쭉 뒤에 보시면은 이제 소리를 지르는 괴물이 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이제 그것이 이제 자기 엄마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엄마는 굉장히 무섭고 막 이제 평소에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는 엄마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가 오히려 이제 검사를 해보니 이 아이한테 너무 이제 애정성과 그리고 반응성도 너무 높고 오히려 이제 너무 허용적인 그런 양육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이제 이 아이에게 이제 좀 부모님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아이를 이제 오랫동안 시험관을 해서 어렵게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 아이를 이제 금이야 오기야 이제 이 아이한테 이제 소리 한번 안 지르고 이렇게 이제 키우셨는데 도대체 이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불만족한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려고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많은 검사를 하면서 이제 알아낸 사실이 있는데, 이제 엄마가 이 아이에 대해서 너무 모른 채 열심히 키운 것이 이제 오히려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랑 아이의 이제 기질을 우리가 이제 좀 비교를 해보니까요. 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셀을 쭉 밟아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해야 되고 멈추지 않고 빨리빨리 그리고 이제 뭔가 경험을 하는 걸 굉장히 이제 추구하는 엄마였고 아이를 한번 저희가 검사를 해봤더니 안정성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면서 이제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이제 기질의 아이였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아이가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정서적으로 이제 거리를 두고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뭔가 독립적으로 이제 하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추구하는 아이였던 거죠. 종합해보면 이 아이가 이제 받고 싶었던 사랑은 자기가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받고 또 이제 어떤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들을 독립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겁이 나니까는 그것을 지지해주면서 이런 이제 양육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엄마가 주고 싶었던 사랑은 많은 이제 경험을 해주고 싶었던 거고 이 아이는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공감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었던 건데 부모님이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못해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경우였어요.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엄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 엄마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쌩쌩 달리고 싶어 하는 이제 기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이 엄마가 받고 싶었던 사랑은 이제 부모님과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제 재미있는 것들을 해보고 싶었던 이런 이제 기질이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그렇게 해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다정한 이런 분들이 아니어서 이제 엄마가 하고 싶었던 거를 이제 다 해주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이제 자기가 받지 못했던 것을 이제 많이 이제 해주고 싶었던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이제 엄마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었던 건데 이 아이가 이제 느끼기에는 이제 엄마가 이렇게 이제 뭔가 자극을 줄 때마다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 이제 너무 스트레스 상황이었고 이제 불편하고 이제 무섭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까 그림을 다시 살펴보시면은 이제 동물들이 아이한테 막 몰려드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의 갈 길을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엄마가 뭔가 이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줄 때마다 이 아이한테는 이 자극들이 정말 이제 너무 불편하고 이제 피하고 싶었던 이런 부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엄마는 이제 아이한테 사랑을 주고 싶었는데 이게 아이가 받고 싶었던 사랑이 아닐 경우에 이제 양육이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육이 비효율적인 이유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부모가 주고 싶은 사랑과 아이가 받고 싶은 사랑과 그리고 실제적인 양육 태도에 교집합이 없을 때 우리가 이제 양육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육의 이제 그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이가 받고 싶은 사랑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싶은지 한번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욕구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욕구란 것은 이제 아이가 이제 주로 구르고 떼버리고 이제 하기 싫어하거나 이제 뭐 말을 안 듣거나 이런 이제 행동들을 보면은 이 아이의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 욕구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생존 반응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아이들은 이제 기질이라고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자극이나 위험이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도록 이미 이제 시스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극이 이제 들어왔을 때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막 가서 이제 만져보거나 이런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이 왔을 때 무서워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하지 마 그래도 두 번, 세 번 또 뛰어내리고 이제 모험심이 강한 아이들도 있어요. 또 이제 어떤 관계에 이제 대해서도 어떤 아이들은 막 친밀하고 의존하려고 이제 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인 거리를 두고서는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독립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이제 타고난 기질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정서 반응으로 이제 시스템화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자기가 이제 뭔가 자극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도록 이제 판단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제 어떤 이제 뇌 작용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자동적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행동들인데 부모님이 보시기에 이제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이와 관련이 있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이 기싸움을 해서 누르거나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행동들이 이제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너무 이제 또 너무 겁이 많거나 그러면은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그런데 아이들의 이제 기질을 누르게 되면은 이건 자동적인 정서 반응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 가서 이렇게 이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이 야단치고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 부모님이 나를 나쁘다고 하네? 나는 나쁜 아이인가? 그래서 자아감이 낮아지고 존중감, 이제 자존감이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이 아이들의 이제 있는 그대로의 욕구를 받아주지 않게 되면은 자신도 이제 자기의 이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욕구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 아이들을 키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이제 그런 자동적인 정서 반응을 이해를 하시고 이 아이들을 이제 기지를 누르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그것들을 이제 자기가 어떤 행동으로 잘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오랜 시간 욕구를 수용을 해주고 그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지를 설명을 할 때 많이 드는 이제 비유가 씨앗인데요. 부모님이 이제 아이들을 이제 기질은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사과씨를 주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과씨를 이제 땅에다가 심으면 우리가 어떤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사과가 열려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사과가 잘 열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사과에 맞는 영양분을 주고 그리고 이제 이 사과가 이제 그 조건에 맞게 이제 몇 월 달에는 무엇을 해줘야 되고 어떤 이제 해충에는 이제 좀 취약한지 그것들을 이제 잘 우리가 이제 해서 사과가 많이 열리도록 이제 해주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과씨를 받았는데 무슨 씨앗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심어놓고서는 배씨인가? 그래서 배에 맞는 조건을 주고 사과에 맞는 이제 조건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 사과는 뿌리도 깊지 못하고 이제 열매를 많이 못 맺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과씨를 받아놓고서는 이제 나는 사과씨인지는 알았지만 이 씨앗이 마음에 들지 않고 요즘에 핫하다는 올리브가 이제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과씨를 심어놓고서는 이제 그 올리브에 맞는 이제 그 영양분을 올리브는 이렇게 하면 영어를 잘한대. 그래서 이제 그것들도 이제 주고 그렇게 이제 그 심고 이제 키운다고 하면은 이 나무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제 이게 정말 씨앗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과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 아이가 맺을 수 없는 다른 열매들을 맺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이제 올리브들을 이제 자기 몸에다가 쑤셔 박아가지고 정말로 이제 올리브가 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어떤 이제 기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처음에는 아프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아이가 계속 이제 올리브가 되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가 이제 젖붙임을 당하면 어느 날부터 이제 올리브를 열매를 맺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힘들다가도 이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이제 크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만족을 느끼겠죠.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는 나는 이제 자기가 맺지 못한 어떤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아쉬움이 남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 마음을 품은 채 올리브 나무로 이제 살아가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내가 누구이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이들을 낳게 되면은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이제 마음들이 이제 쏟아 부어져서 이제 양육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부모가 주고 싶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아까 그 사례에서 이 엄마가 본인이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경험을 못 해본 것들에 대한 어떤 결핍이 있어서 아이한테 이 사랑을 주고 싶었잖아요. 그것처럼 부모님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이제 양육관을 이제 가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부모님들이 다 해주지 못한 것들을 아이들을 동일시를 해서 이 아이들한테 주고 싶어 하는 욕구들인 거죠.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이럴 때 좋은 엄마란, 좋은 아빠란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이 뭐 이제 엄마가 이제 그 공감을 많이 해주고 나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해주고 이런 엄마가 좋은 엄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한 가지를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을 잘 해주셨나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눈물이 한 방울 이렇게 또르르 나면서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너무 이제 비난을 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자라면서 내가 엄마가 되면은 나중에 이 아이한테 나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받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주고 싶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안타까운 것은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아이가 받고 싶은 사랑과 부모님이 이제 주고 싶은 사랑을 한번 그려와 봤는데 이제 파란색은 아이가 이제 받고 싶은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있는데 부모가 이제 좀 주고 싶은 사랑들이 이제 주고 싶은 사랑을 이제 주게 된다면은 아이가 이제 받고 싶었는데 부모가 주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핍이 됩니다. 아까 이제 그 상황에서처럼 아이는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 경험을 부모님이 이제 도와주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 아이는 자라면서 이런 것들이 결핍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그 안전한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조금씩 자기가 이제 조금씩 자기가 이제 경험을 넓혀가면서 이제 천천히 가고 싶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많은 경험들을 준다고 이제 데리고 다니셨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한테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부모는 많은 사랑을 주고 있는데 아이한테는 오히려 이제 결핍과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가지만 다르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이가 받고 싶은 사랑에 부모가 주고 싶은 사랑을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양육이 이제 또 힘든 이유는 한 가지 변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바로 이제 실제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인 거죠. 엄마가 어떤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이제 부모님한테 어떤 이제 상처들이 있으면은 이제 아이들한테 그것들이 이제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의 몸에 배어서 아이들한테 그것들이 이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양육이 이제 비효율적인 이유는 아이가 받고 싶은 사랑이 있는데 부모가 주고 싶은 사랑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실제적인 양육 태도도 다 다를 때, 이렇게 교집합이 없을 때 우리가 양육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부모님은 열심히 아이들한테 이제 그 사랑과 정성을 쏟는데 아이들은 이제 오히려 나쁜 이제 그 결과들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양육이라는 것은 아이가 받고 싶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욕구를 이제 잘 채워주고, 그래서 수용을 해주고 조절시켜주면서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성장을 해야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는지 그렇게 이제 키우고, 부모가 주고 싶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주고 싶었던 사랑은 사실은 자기가 받고 싶었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본인이 이제 채우면서 이제 아이가 받고 싶은 사랑과 부모가 주고 싶은 사랑과 그리고 아이한테 맞는 실제적인 양육 태도가 이렇게 교집합을 이루어 갈 때 우리가 양육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결과를 얻으면서도 이제 쉽고 재미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행복한 이런 양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한 양육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아이를 키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 이제 그 훈육 방법 아니면 이제 교육 방법 뭐 이런 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양육의 목적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양육의 목적지를 모르고 가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거 좋대. 이렇게 아이들한테 애정을 주면 좋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가다가 양육의 방향을 이제 잃고서는 양육의 바다에서 이제 우리가 표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아이들을 위한 양육의 로드맵,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할 때도 설계도를 먼저 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설계도 없이 이제 그 건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창문을 여기다가 냈다가 여기다 창문을 내면 안 되겠어. 그래서 막고 다른 데다가 내고, 그럼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이제 건물도 튼튼하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어떤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 이런 그림이 없이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양육에서 이제 목적을 잃고서는 이제 헤맬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로드맵을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양육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가지만 우리가 안다고 해서 양육이 잘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는 이제 화가 났을 때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이제 훈육을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갑자기 많은 것들이 얽혀서 아이들한테 이제 다 쏟아놓고 그냥 폭발을 하게 되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죠. 자고 나면은 이제 미안함에 죄책감이 들지만은 이 화가 잘 풀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양육은 굉장히 복잡한 요소가 한데 얽기설기 이렇게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이들이 뭐 이제 까다롭고 이제 막 자꾸 싸우고 이런 이제 아이의 요인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모 자신이 어떤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나 건강이나 뭐 이제 기분이 안 좋다거나 남편이랑 싸웠다거나 본인의 이제 문제가 또 얽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경제적인 이유나 아니면 뭐 이혼을 했다거나 부모님이 아프시다거나 이런 이제 환경적인 요소도 다 양육에 이제 얽혀서 한 가지가 이제 그 일어났을 때 이렇게 이제 한 가지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몽땅 이제 가서 폭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육은 굉장히 유기적인 것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풀다가 이제 결국은 양육의 정답이 없어 이런 결론을 이제 도출하게 되는 거죠. 그럴까요? 정말 양육에 정답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답도 없는 이런 이제 양육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양육은 복잡한 것이 많이 얽혀 있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풀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양육의 목적지에서는 사실은 부모님들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이제 행복하게 이제 자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이제 행복한 우리가 이제 가족의 한 팀이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육의 로드맵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저술한 우리 아이 기질맞춤 양육 매뉴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제 양육의 복잡한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양육의 이제 6단계 로드맵을 이렇게 그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 양육의 첫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일단은 양육의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양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이제 가정의 환경을 이제 점검을 해서 본인이 이제 그 양육의 대물림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쏟아붓는 것은 없는지, 이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양육의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 가면은 양육의 전략을 짜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목적지를 가게 되려면 양육의 전략이 있어야지 이제 그 실수 없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전략을 짠 다음에 3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고서는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어떤 애정과 어떤 훈육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알고 어떤 씨앗인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또 어떤 부모인지, 이 아이한테 맞는 훈육을 하고 있는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정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수용을 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가장 중요한 5코스에 가면은 우리 부부는 어떤 부부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아이는 엄마와 아빠의 반쪽을 이렇게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단단하게 이렇게 잡고 있는 그 토양은 아이의 씨앗이 심겨서 뿌리가 깊고 그리고 많은 열매가 이제 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부모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면은 이 아이가 자라서 튼튼한 나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부가 아이한테 맞는 이제 양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부부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유는 왜 그런지, 그래서 부부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아이한테 이제 든든한 토양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드디어는 이제 우리가 양육의 이제 목적지 6단계에 가게 되면은 우리 이제 가족이 어떻게 하면 한 팀을 이루어서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님들도 이제 그 성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6단계로 이제 양육의 로드맵을 그려보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양육의 목적지는 아이의 이제 기질과 발달에 맞춰서 우리가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이 아이를 이제 그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연습을 해서 양육의 목적지에서 우리 아이가 독립해서 나가는 이런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우리의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양육의 어떤 그 태도에 대해서 이제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양육을 부표에 좀 빗대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부표가 뭔가요? 해안선에서 여기를 넘어가면은 위험해. 이 안전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의 역할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그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이제 기질과 발달에 맞춰서 부모님들이 이 부표를 조금씩 이제 옮겨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 세상을 경험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부표를 거두면 이 아이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이제 그 개척을 해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아이가 이제 처음 태어나서 한 12개월 때까지는 이제 그 해안선이 넘어가면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해안선 밖에다가 부표를 이제 안전하게 두고서는 세상을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오감도 경험을 해주면서 촉감도 이렇게 이제 모래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아,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이제
부모님들이 경험을 해주는 시기인 거죠. 이때 만약에 아이들이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구나, 재미있는 곳이구나, 살아갈 만한 곳이구나, 이런 이제 안정감을 가지게 되면은 아이들의 이제 첫 번째 계단에 신뢰가 이제 형성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이런 이제 안전한 그런 바운더리를 만들어주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세상은 이제 좀 살아가기가 어려운 곳인가, 이렇게 이제 불신을 갖게 되죠. 그 다음 단계가 되면은 아이들이 세상을 조금 더 이제 경험을 해보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이럴 때는 조금 더 이제 부표를 뒤로 이제 해서 이제 만약에 겁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물도 만져보고 부모님이 안전하게 이제 안고서는 이제 이 물을 이제 경험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이제 활발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호심탐탐 이제 넘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안전하게 여기는 넘어가면 안 된다. 이제 통제를 아주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해주고, 이건 안 되지만 여기 안에서는 재미있게 놀 수 있어. 이런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제 자기가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는 시기이죠. 이때는 자기가 막 팔다리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고, 그래서 자율성이 굉장히 충만한 시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때도 너는 이걸 할 수가 없어, 안 돼, 이렇게 이제 자율성을 침해하게 되면은 나는 이런 것들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닌가, 이제 의심이 들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수치심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신뢰의 계단 위에다가 이제 부모님이 자율성의 계단을 이제 세워주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뭔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좀 아까 이제 계단이 이제 기울어진 데에서 점점점 기울어진 계단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이제 인생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실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한 4세에서 6세가 되면은 내가 할 거야, 나만 할 거야, 이런 주도성이 생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무언가를 이제 경험을 하고 싶어 하고 이럴 때는 부표를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좀 높여주셔서 아이들이 이제 수영하는 방법들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좀 만들어가는 시기이죠. 어떤 아이들은 정말 이제 의욕이 없어서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아직도 좀 의기소침해서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자기에 맞는 방법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주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수영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는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이 아이한테 맞는 이제 양육들을 이제 해주셨다고 하면은 이 아이들이 드디어 아동기 첫 번째 이제 그 사회 초등학교에 나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이제 신뢰의 단계, 그 다음에 자율성의 단계, 주도성의 단계, 이 이제 그 단계들을 잘 쌓아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가서 근면하게 자기가 무언가를 이제 그 도전을 해볼 수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많은 것들을 이제 갖추게 되겠죠. 그런데 이 계단을 차근차근 쌓아오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뭔가를 하는데 굉장히 위축되고 뭔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죠. 우리 아이가 한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 여전히 이제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동생들과 이렇게 싸우는 이제 모습을 보이실 때 부모님들이 막 야단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부모님께서 이 아이가 어떤 이제 그 신뢰의 계단, 이런 계단들을 잘 쌓아 올렸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이 됐다고 해서 이 아이가 이런 계단을 잘 쌓아 올려서 문제 해결력도 아이의 나이만큼 이제 늘어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이가 이제 나이가 이제 들었는데도 문제 해결력 수준이 3, 4살 수준밖에 안 되었다면은 그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가 어떤 이제 그 제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어떤 계단에서 이렇게 이제 무너진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계단을 신뢰롭게 쌓아서 이제 이 아이가 탄탄하게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많은 이제 경험들을 하고 수영하는 나름대로의 이제 방법도 이제 잘 형성한 아이들은 이제 드디어 청소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단을 잘 쌓아온 아이들은 조금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힘들겠지만은 나는 어떤 아이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자기의 캐릭터를 찾아서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그 단계까지 이제 오르게 되고,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계속 나는 누구인지,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뭔가 신뢰롭게 이 세상을
세상을 살아가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이제 계속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은 점점 더 이제 위축되고 이제 화가 나고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아이들의 기질과 발달에 맞지 않게 부표를 막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두려움이 많은 아이들한테 야, 뭐가 무서워, 괜찮아, 더 도전을 해봐. 그래서 부표를 옮기게 되면은 이 아이는 오히려 이 세상은 정말 무서운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더 위축되게 되겠고,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많은 아이들한테 부표를 이제 쫙 당겨서 못하게 하고 그러면은 이 아이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자기 몰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겠죠. 그리고 대근육이 이제 늦은 아이들한테 다른 아이처럼 해봐 이렇게 이제 막 사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막 연습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갈 수 없는데 이제 위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영을 빨리 한다고 좋은 것도 늦게 한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 기간은 아이들이 많은 수영 연습을 해서 결국은 이제 양육의 목적지가 자기 스스로의 이제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잠깐 이제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진다고 해서 이것을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양육은 장기적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그 독립해서 나가는 시기에 이 아이들이 스스로의 이제 자랑스러워하면서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나가게 하면은 우리의 양육은 성공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이제 양육에 대한 어떤 의견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아빠는 조금 더 이 아이가 용기 있게 이제 나갔으면 좋겠어서 부표를 조금 더 이제 멀리 두고, 엄마는 이제 위험해서 안 된다고 해서 부표를 딱 당겨두고, 그러면은 이 아이는 아빠한테 가자고 하니 엄마가 야단치고, 엄마한테 가자고 하니 아빠가 이제 겁쟁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부부가 양육관이 다를 경우에 이 아이가 굉장히 무기력하고 혼란을 느끼게 돼요. 요즘에 어떤 부부는 이제 엄마는 이제 훈육 담당, 아빠는 애정 담당,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부가 양육관이 서로 다를 때 아이는 이제 오히려 이제 혼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육관의 초점은 아이에 맞춰서 이 아이의 이제 발달과 기질에 맞춰서 부표로 이제 힘을 합쳐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스텝으로 이제 옮겨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셋째 아이한테 책을 한 권 읽어주고 있었어요. 제목은 아기 돼지 삼형제. 그런데 이 책을 읽어주다가 문득 삼형제는 그러면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데 왜 서로 다른 집을 짓게 됐을까?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양육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올해로 이제 상담을 이제 한지 한 20년이 되는데, 많은 가정들을 이제 보니까는 아이들이 이제 어떤 아이들인지, 이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은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돼지 부부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나오진 않지만 양육의 관점에서 이거를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려고 해요. 양육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양육의 이제 두 가지 큰 축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애정이고 또 한 가지 이제 통제인데, 이것을 균형 있게 밸런스가 이루어져야지 아이들이 이제 잘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애정이 굉장히 아이들을 키우는데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통제를 하지 않고 아이들 애정만 듬뿍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오히려 뭔가 이제 좀 제지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적응을 하기가 이제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모님들이 왜 아이들한테 통제를 하지 않으시냐면, 통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는 거죠. 이제 본인들이 이제 받아온 통제를 보면은 뭔가 이제 하지 못하게 할 때 엄마가 그렇게 하면 너 이제 뭐 안 해줄 거야? 너 미워? 이런 이제 비언어적 언어적인 이제 통제를 당했기 때문에, 통제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어떤 상처를 받을까봐 통제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통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나눌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심리적인 통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행동적인 통제인데, 심리적인 통제는 어느 순간에도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의 이제 행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넌 나쁜 아이야, 그렇게 하면 너는 미워할 거야, 이런 이제 심리적인 통제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이런 이제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 이제 어떤 심리적인 타격감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통제는 하면 안 되고, 너는 그런 이제 화가 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너의 행동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행동적인 통제를 하고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대부분 받아온 통제가 아이들의 행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이제 심리적인 것까지 같이 묶어버렸기 때문에 통제를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안 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이들한테 애정을 많이 주지 않으면서 통제만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런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한테 뭔가 어떤 이제 그 가치나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통제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확신을 얻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항상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이제 그 생각을 한 것들이 맞을까? 이런 이제 물음표를 항상 가지게 되고, 또 이제 부모님이 많은 사랑을 이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고, 또 이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엄마가 안 된다고 할 거야. 그래서 무력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는 어떤 양육의 이제 그 애정과 통제가 밸런스를 맞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아기 돼지 삼형제의 부모님을 이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어느 날 이 부부가 아이들을 이제 독립시키기로 이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보따리 하나씩 주고서는 너의 길을 가서 너희들이 이제 짓고 싶은 집을 한번 지어봐. 그래서 이제 돼지 삼형제가 보따리를 들고서는 이제 길을 떠납니다. 우리가 첫째 돼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돼지는 떠나서 비교적 이제 가까운 곳에서 볏짚을 이용을 해서 이제 집을 짓게 돼요. 그래서 이제 늑대가 한번 후 하고 불었더니 이제 집이 훅 하고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첫째 돼지는 왜 볏짚을 선택을 했을까요? 이 아이는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할 때 이 돼지는 어렸을 때부터 낙천성의 기질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잘 되겠지 이런 이제 그 모습을 보였을 거고, 그럴 때 부모님께서 조금 더 튼튼한 재료를 선택을 해서 오랫동안 수고해서 튼튼한 집을 짓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해결력은 어떤가요? 이제 집이 무너졌을 때 이제 어떤 위기를 이제 극복하기보다는 자기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둘째 돼지를 찾아갑니다. 네, 둘째 돼지 한번 살펴볼까요? 둘째 돼지는 첫째 돼지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좀 튼튼한 재료, 나무를 선택을 해요. 그렇게 이제 좋은 재료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늑대가 후 두 번 부니까는 또 이제 집이 이제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돼지는 이제 아마 어렸을 때 조금 뭔가를 빨리빨리 이제 재료를 잘 선택을 해서 그럴싸한 재료로 그럴듯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양육의 과정에서 이 아이가 빨리만 만들었지 뭔가 튼튼하게 만들고 이것들을 이제 끈기 있게 지속해 나가는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부족했다면은 부모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셨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런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과정에서 이제 끝까지 성취를 하고 이 아이가 수고스럽게 이제 뭔가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좀 같이 해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 해결력도 마찬가지로 첫째 형이랑 같이 막내 집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어떤 그런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셋째 돼지 어떤가요? 이 셋째 돼지는 좋은 재료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관용도 보여줬어요. 이제 형들이 왔을 때 집안으로 들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늑대를 이제 함께 이제 그 힘을 합쳐서 물리쳐주는 그런 지혜도 보여주게 됩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이 삼형제는 왜 서로 다른 삶의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의 인성, 그리고 어떤 이제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과 그리고 이제 환경의 조합,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부모님의 어떤 이제 양육도 이제 들어가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그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되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제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를 봤을 때 어떤 이제 기질을 가졌는지, 어떤 문제 해결력을 이제 가졌는지 이것들을 잘 보고서는 이 아이에 맞게 양육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부모님이 이제 나중에 보면 어떤 아이들은 성숙하게 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미성숙한 이런 이제 결과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부모님은 이제 독립해서 아이들이 이제 나갈 시기가 되면은 이제 드디어는 알게 되죠. 결국은 자기가 만든 재료로 자기가 이제 집을 지어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너무 많이 도와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어도 없고 자기가 어떻게 이것들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육에 더 어려움을 이제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집이 무너졌을 때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보면은요. 만약에 이제 부모님한테 애정이 부족했던 아이들은 자기가 이제 너무 불행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행동적 통제가 부족했던 아이들은 이제 다시 일어날 용기와 그리고 이 집을 다시 만들 어떤 그런 이제 문제 해결력을 갖추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에 맞는 이제 양육 방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키워야지 이 양육의 목적지에서 자기만의 삶을 개척해 나갈지,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키워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이에 맞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서는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우리 아이랑 저는 이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이제 초면이었죠. 내 뱃속으로 나왔지만 이 아이와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죠.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먼저 인사를 나누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수고를 해야 돼요. 저희 이제 첫째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요. 이 아이가 3, 4살 때 그 귀여웠던 아이랑 지금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사춘기가 된 아이는 전혀 다른 인격체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 아이의 마음에 이제 문을 두드리고, 너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지금 너는 어떤 마음이니? 계속 물어보고 이 아이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제 그런 수고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 그리고 부모와 아이들의 이제 그런 과정을 왈츠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떤 동작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불편해 하는지, 손은 어떻게 뻗는지, 다리는 얼만큼 보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배워가면서 서로 이제 맞춰가면서 이야기를 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동작을 맞춰가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좀 삐걱거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서로 동작을 맞춰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새 이제 잘 맞아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이 나오면 쿵짝짝 쿵짝짝 따다라라라라 이런 음악에 맞춰서 서로가 이제 눈을 보면서 이 음악에 맞춰서 서로가 같이 왈츠를 추게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서로 이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기 때문에 서로 알아가는 수고를 하면서 이 아이는 이런 아이구나, 나는 이런 부모구나. 그래서 서로가 이제 서로 맞춰가면서 이제 한 동작을 이루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새 연결되어서 양육의 목적지에서는 아이도 이제 자기가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을 많이 맺고, 부모 자신도 이런 로드맵을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도 엉켜있는 양육을 이제 풀어가면서, 그래서 이 스텝에 맞춰서 성숙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결국은 나도 이 아이들한테 이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어떤 한 인격체로 자기가 맺을 수 있는 열매, 아까 이제 올리브 속에 이제 묻어놨던 그 사과씨를 꺼내서 이제 우리가 자기가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을 이제 맺는 것들. 그래서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서로 독립체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양육이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양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아를 참고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나의 심리적인 커리어로 이제 삼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이제 이 육아는 나에게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돌려주거든요. 저는 육아의 기간이 이제 총 33년이에요. 물론 이제 세상의 경력으로 이제 치면은 첫째 아이의 14년 이제 나이를 이제 그 기준으로 두지만, 제가 아이들을 3명을 키우면서 정말로 인생을 함축적으로 산 만큼의 이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첫째 키울 때는 몰랐는데 둘째 키우다 보니까는 둘이 이제 싸울 때 서로를 이제 중재하는 것에서 이제 그 사이가 나쁜 사람 중재하기 1급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이 더 이제 태어나서 셋째가 태어나니까는 복잡한 사회를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열 가르기 아니면 편먹기, 이 가운데서 이제 화합을 이루어내는 이제 1급 자격증을 얻어낸 거죠. 물론 이제 육아의 기간은 이제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을 아이들과의 이제 그 어떤 나의 상처와 결핍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만큼 까다로운 고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그 마음과 어떤 욕구들을 이제 잘 맞춰주다 보면은 이 기간 동안 내가 이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육은 물론 힘든 기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내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부모인지,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양육의 이제 그 목적지에서 우리가 가족이 한 팀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이루어낸다고 하면은 우리의 양육 기간은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